가족 여러분, 이 사건 집중해 주십시오. 같이 좀 분노해 주십시오. 자, 이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것만 들어도 어떤 사건인지 아실 겁니다. 지난해 5월이었는데 친엄마와 의붓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탈출했습니다. 고작 9살 된 아이가요. 이 잠옷 차림으로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을 했고 도로를 막 뛰어다니다가 한 주민이 발견해 구조가 됐습니다. 발견 당시 눈에는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혀 있고 신체 곳곳은 이 학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발견한 주민이 먹을 거를 주니까 며칠 굶은 아이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우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아이가 당한 끔찍한 학대 내용이 자세히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는 저희가 뭐 사건 반장에서 그동안 수차례 이 아동 학대 케이스, 심지어 그 와중에 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사연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저는 이 경우가 정말 가장 진짜 잔혹하다. 저는 이 학대 수법을 제가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걸 듣고도 제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아이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소위 뭐 진짜 반려견 개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정도의 아주 잔혹한 건데 이런 거예요.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화장실 수도꼭지에 묶어놓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쇠막대기 효자손으로 때린 걸 넘어서서 프라이팬을 달궈서 거기다가 이제 손가락 같은 걸 대게 하고 그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이가? 그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가도 숨을 못 쉬게 하고 저건 물 고문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계부가 이제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다 하길래 너 나갈 거면 저기 지문 있으면 또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조회해서 지문 다 없애고 가. 아, 진짜 그랬답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덜 처벌받으려고 그랬을까요? 계부가 구속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남의 딸로 생각한 적이 없다. 아직 아이 많이 사랑한다. 자, 이 아이가 말이죠. 지금 백 변호사님이 설명해 준 그런 진짜 지독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 저 빨간 부분이 그 아이가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저 녹색 부분으로 탈출을 했어요. 교수님.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 저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정말 생각을 해볼 그럴 사건입니다. 저게 이제 4층 높이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15m예요. 그래서 이 자기 그 집에서 이 경사진 지붕을 갖다 넘어가지고 옆집으로 갔는데 지금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떨어지면 바로 사망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사건 그때 나왔을 때도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탈출 직전에서 거주하던 빌라 4층 테라스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옆집으로 갔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물탱크가 있는 밀실에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구조 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요? 잡혀갈까 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위치를 갖다가 내놓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학대 행위에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 치아 파절됐죠. 뼈 골절됐죠. 그리고 불로 이렇게 지졌죠.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게 무슨 옛날 2차 대전 때 나치 유대인들 이렇게 잡아들일 때 도망다니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잔혹한 그런 상황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지붕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진짜 저는 저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이 액션 영화들 보면 스턴트맨이 저렇게 지붕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막 손에 땀이 나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9살짜리 여자아이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여자아이가 저 가파른 경사진 지붕을 박 변호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고소공포증 같은 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저 정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던 것보다 저게 그러니까요. 위험하지만 가야 되겠다고 예. 판단한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참 좀 끔찍하고 좀 이거 어땠을까 이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키키님이 그러시네요. 스턴트맨도 저럴 때는 그 와이어를 차고 한다고요. 그렇죠. 예. 자, 또 이 사건이 안타까웠던 거는 피해 아동의 이 동생들이 그 언니의 학대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투명해져 사라졌답니다. 자,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정말 그 아이들도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부 동생인데 그 이부 동생 3명 앞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데 그 학대를 그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그 뭐 아동 보호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사를 할 때 그럼 너희들 그 맞는 학대받는 걸 갖다가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그 피해 아동 그 아이를 갖다 때릴 때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뭐냐면 연기같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렇게 때리고 하면은 잠시 후에는 아마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정말 이런 아이들 입에서 이런 표현까지 우리 어른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슬프다는 얘기죠. 야, 투명해서 사라진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부모, 엄마, 친엄마와 계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기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심 판결에서 계부한테는 징역 6년이 나오고요. 친모한테는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하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를 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는 뭐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서 친모가 좀 너무 떨어졌다. 이 부분 잘못된 것 같다라고 피고인들의 형이 약하다고 해서 항소를 한 거고요. 이 계부하고 친모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를 잘했고 학대할 의사가 없었고 정신적 학대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부당하다면서 두 사람 다 항소를 했었습니다. 자, 이 기자.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어땠습니까? 예, 형량이 올랐습니다. 계부에게는 징역 7년, 이 친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각각 1년씩 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범행 자체가 잔혹하다라고 봤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를 해서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학대가 대물림될 수도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반성문을 150차례나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더군다나 또 친엄마라는 사람은 이 심신미약이 또 인정됐다고 하고요. 일단은 뭐 반성문을 150차례 제출해라 뭐 만 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반성문 뭐라 제출합니까? 그러네요. 혐의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반성이죠. 그렇죠. 그 반성문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심신미약과 관련해서는 일단 2015년부터 이 친모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망상이나 이런 장애들이 좀 있었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전문가 소견을 기초로 해서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형량은 1년 늘었어요. 아무리 심신미약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또 형법이 좀 개정돼서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형이 아니고요. 감형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지금 아이에게 입혔던 피해가 너무 큰 것에 비해서 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많이 감형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항소심 재판부도 본 것 같습니다만 이 아이가 그동안 겪었을 아까 우리 거의 고문보다 더한 그런 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형이 더 중요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소심에서 형이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형이 올렸다고는 해도 7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장난하냐 네, 지금 이러고 계세요. 참 우리 사법부가 좀 이렇게 국민적 감정에 좀 맞지 않고 좀 약한 어떤 그런 판결들이 꽤 많이 있고요. 뭐 특히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7년, 4년 후에 또 나와서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그때도 아이들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우리 당국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근황 같은 게 전해지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아동 양육 시설에서 뭐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따까지 그 큰 아이, 치유이고요. 도망간 네. 아이. 그리고 그간에 거의 먹지도 못하고 편의점에서 막 허겁지겁 먹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 사이에 그래도 잘 치유를 받고 있어서 키도 한 15cm 정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그 또 다른 그 7살짜리 아이하고 또 생일이 같아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이 피해 아이를 저 편의점에서 보고 또 먹을 거 사주고 했던 그 분께서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아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대처해서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박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출소하면 어떡하나. 예. 출소해도 지금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친권 상실 같은 것, 친권 박탈 같은 것도 신청을 해서 아예 친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까지도 사회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